미국이 자국 영공을 침범한 중국의 정찰 풍선을 해상에서 격추하자 중국은 미국의 과잉 반응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미중 외교장관 회담이 무산되는 등 양국의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는데요. 대화 모드로 전환됐던 미중 관계, 중국 정찰 풍선 사태로 다시 최악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 미국에서 중국의 정찰 풍선이 발견된 것이 지난달 28일이었고 어제 격추를 미국이 했습니다. 일단 두 분께서 이번 사태를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먼저 좀 듣겠습니다. 글쎄요, 워낙 수수께끼 같은 사건이 벌어져서 조금 더 사건의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중국의 정찰 풍선, 일단은 뭐 정찰 풍선이라고 합시다. 미국이 주장하는 대로.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벌써 두어 차례로 미국의 영공을 침투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뭐 육안으로도 확인이 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특별한 어떤 정보 손실이 없었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육안으로도 판단이 가능했었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민들이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몬태나주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몬태나주에 영공을 배회했다고 그러는데 몬태나주에는 미국의 주요 공군 시설이 있습니다. 미국의 주력 ICBM이라고 할 수 있는 미니트맨 3가 지하 사일로에 이렇게 설치가 돼 있거든요. 한 150기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를 배회했다. 그리고 첫 번째도 아니고 벌써 뭐 세 번째, 네 번째라면은 이것은 분명히 지금 중국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어떤 이 민감한 정보를 취득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 어떤 판단이 들었기에 조금 안전한 지역으로 이 풍선이 날아갔었을 때 격추를 갖다 한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어쨌든 중국은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갖다 하고 있고 양측의 주장이 굉장히 팽팽하게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간에 지금 가뜩이나 어려웠던 미중 관계가 또다시 악화일로로 가는 것은 명약관하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좀 이번 사태를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작년 말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양국 사이의 대화와 협력의 가능성이 나타난 점에 대해서 미중 관계가 2023년에 들어와서 새로운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신임 외교부장인 그러니까 전랑 외교의 대명사로 불렸던 칭강 신임 중국 외교부장까지 원만한 미중 관계 중요성을 취임 사변에 얘기할 정도로 미중 관계에 새로운 가능성이 나타났는데 이번에 이 사건은 일단은 미중 관계의 대화 소통의 가능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이후에 변화의 가능성은 있는데요. 지금 잔해가 수거 중이고 정찰 풍성이냐 아니면은 미국의 주권을 이제 실제로 침해했는지 아니면 실제로 민간용 연구용 그 비행정이었는지 중국이 주장하는 대로 이것은 결과가 나오면 알 것 같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양국 사이의 심각한 주권 침해의 새로운 논란으로 부정적 요인으로 나타날 건지 아니면 미국이 중국과의 새로운 협상과 많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이익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의 기싸움용의 전술용 수단으로 활용할 건지는 과연 이 잔해 수고의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그럼 정황 등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중국이 왜 이걸 보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텐데 어떤 정보를 빼내고 싶었으면 굳이 정찰 풍선에 보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교수님.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조금 당황했을 것으로 봅니다. 아까 우리 김재천 교수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이 상황이 이번에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사실 다양한 지역에서 또 미국 내에서도 이전에 트럼프 행정부 때에도 몇 차례 문제가 됐던 상황이고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냥 반복해서 나타나던 상황인데 왜 미국이 이번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이렇게 끌어올렸는지에 관해서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내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국내 정치적인 면과 그다음에 미국과의 향후 협상과 대화에서 유리한 위치를 구축하기 위해서 일단 이것이 자기들이 군사용이 아니라 민간용 정찰기고
또 편서풍, 강한 바람에 의해서 또 이 풍선의 비행정이 그러니까 자동 조타, 그러니까 자기가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의도치 않게 들어간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잔해물 수거 이후에 미국이 네. 어떤 발표를 할지에 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좀 일단은 뭐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두 분께서는 이것이 지금 어느 쪽의 주장에 조금 더 동의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지금 뭐 미국의 F-22가 이제 격추를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잔해물들을 수거해서 네. 분석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뭔가 조금 더 정확한 이유가 좀 밝혀지겠죠.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민간용이었었는지 아니면은 군사용인 정보 정찰 풍선이었는지 그 결과는 곧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데도 아마 중국 측에서는 이게 아까 김한권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늘 그래왔던 일인데 왜 이번에 문제를 삼느냐. 근데 미국 측에서는 뭔가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미국의 움직임이라는 것이 이제 블링컨 국무장관이 필리핀을 방문해서 필리핀의 북섬 이게 이제 대만과 상당히 가깝거든요. 거기에 예, 이제 예. 추가적으로 기지를 갖다가 확보하겠다는 어떤 그런 발표도 나오고 그리고 지금 뭐 반도체 이 수출 통제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가거든요. 약간은 주저했던 네덜란드 사실 일본도 약간은 주저를 했습니다. 지금 참여하기로 한 상황에서 조금은 어떤 미국의 어떤 그 항의의 뜻으로 네. 지금은 조금 어떻게 더 육안에 더 잘 관찰되는 어떤 그런 항로를 선택했을 수도 있고 이거는 좀 추측인데요. 네. 지금 미국이 저렇게 자신 있게 정보 어떤 이 관찰을 위해서 그러니까 군사용이라고 주장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제가 듣기로는요, 제가 분석하기로는 이제 분석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공중에서 사실 미국의 이 정보 취득 능력은 정말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풍선이 벌써 한 일주일 정도 미국의 상공을 갖다 그렇죠. 배회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이제 사진 정보라든지 영상 정보를 통해서 벌써 분석에 들어갔고 네. 이거는 민수용, 민간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어떤 군사 정보용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는 어떤 기기가 장착돼 있다라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분명히 지금 중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을 갖다 하는 것 같고요. 그런 어떤 배후에는 지금 최근에 어떤 미국의 이 움직임, 그러니까 필리핀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대만 견제용으로 북섬에 그 군사기지를 조금 더 확보하고 그다음에 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갖다 강화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불만을 표출했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시점적으로요. 네. 만약에 이제 중국이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했다면 블링컨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는 그 시점과 너무나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네, 네.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중국이야 김한권 교수님이 이제 전문가라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조금 뭐 두 가지 상반된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작년 11월 발리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렸었을 때 시진핑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갖다 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조금 양국 관계를 갖다 관리하자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물론 이제 양국이 서로의 레드라인을 갖다 확인을 했지만 우리가 전략적인 경쟁에 돌입을 했지만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하자. 뭐 기후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코로나와 같은 어떤 팬데믹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협력해야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양국이 지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는데 일단 양국의 관계를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드레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열차가 탈선하지 않도록 가드레일을 갖다가 우리가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중단됐던 고위급 회담을 재개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블링컨 장관의 방중이 계획돼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점을 갖다 좀 고려를 갖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의도라는 것이 지금 어떻게 지금 미국과 조금 관계를 갖다가 잘 좀 관리해 나가겠다. 어떤 그런 분위기도 분명히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미국이 필리핀에 추가 기지를 확보하기로 한 어떤 움직임, 그 다음에 반도체 수출 통제에 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또 불만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두 가지 흐름 안에서 지금 중국의
어떤 풍선을 띄워보내기로 한 어떤 그런 결정이라면 결정을 좀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군기지 사용권을 확보한다거나 반도체 규제 동맹을 넓히는 이런 대중국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 중국의 이런 행동을 발현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예, 개인적으로 많은 부분 김재천 교수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동의합니다. 먼저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이 미중 관계에 관한 이슈일 수도 있지만은 예. 타이완 간의 관계, 그다음에 동북아 지역의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도 하나의 기준점으로 제시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찰 비행정, 중국에서는 비행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정찰 풍선이 2020년에 일본 미야기현에서 나타났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 더 중요한 건 현재 미중 사이에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타이완 해협과 관련해서 대만에서는 2021년 9월에 또 2022년 3월에 이 정찰 비행정이 풍선이 타이페이를 이렇게 지나갔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고 타이완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아마 미국과 많은 협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만약 미국이 이 정찰 풍선권에 대해서 어떠한 결론을 내린다면은 미중 관계에서도 기준이 될 수 있지만 타이완 관계, 일본 관계 그리고 이 정찰 풍선이 최근엔 중남미에서도 발견됐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네. 이러한 다양한 부분에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까지 다양하게 정찰 풍선을 보내왔던 사안들에 관해서 새로운 정책적 입장을 변경해야 되는 상황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중국은 긴장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더욱 긴장하는 부분은 네. 격추라는 부분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불가항력적으로 미국 영공에 들어갔고 민간용이다, 연구용이다라는 걸 강조했음에도 미국이 격추했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이 정찰 풍선에 대해서 앞에 보도에서 나왔듯이 인식하고 격추하는 동안에 일주일 가까운 시간 동안 아마 이게 어떤 성격인지 또 기존에 타이완이나 일본과 다른 나라와도 얘기했던 부분을 많이 논의했을 것으로 보고 미국이 아마도 이것이 단순한 민간용, 연구용 풍선은 아닐 것이다라는 어떠한 확신이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그 미국의 풍선을 이제 격추한 부분까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격추 자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중국에서는 이제 과잉 대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과잉 대응이었다라고 하면서 비판적인 입장 그리고 미국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예.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소통을 계속하겠고 대화를 하려는 의도는 분명히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의 공식 성명이라든가 아니면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 등등이 아마도 국내 정치적으로는 미국과 대등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중국의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강한 대응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 내면으로는 미국과의 대화와 원만한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노력하려는 외교적 포석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대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데 혹시나 이런 풍선 같은 상황들이 생겼을 때 특히나 지금 미중이 만나기로 했었던 상황을 앞두고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대화의 흐름이 깨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안 했을까요, 중국 입장에서? 예, 중국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또 이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문제 삼지 않다가 이제 대화의 기운이 무르익어가는 예를 들어서 옐린 제넛 재무장관과 류호 부총리가 지난달에 만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말에 정상회담에서도 우호적인 분위기가 나타났고 이런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러한 미국의 대응은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것이 과연 미중 관계에서 미국이 대중국의 정책적 변환을 나타내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이어지던 협상에서 뭔가 불만스러운 것이 있으니까 하나 이런 사건을 중심으로 기싸움, 향후 협상에서 우위에 서려는 것인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아마 관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만약에 방중이 언제가 됐든 재개가 되든 협상이 재개가 됐을 경우에 이것이 정말 협상력을 높이는데 이롭게 작용을 할 수 있다고는 보시는지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도 이것은 주권 침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이건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미중 관계뿐만이 아니라 일본, 타이완 등등에서도 연관된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또한 미중 전략적 전 경쟁에서 여러 가지 협상이 국제 규범과 질서, 국제법에 관한 기반을 두고 협상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집권 침해 문제라든가 국제 규범과 질서, 국제법 준수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준수하지 않으려한다라는 인상과 비판을 함으로써 그렇게 되면 아마도 미중 협상에서 미국은 지금보다는 우위의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중국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격추 자체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김한권 교수님이 지금 중국의 어떻게 보면 국내 정치, 국내 정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정치적인 좀 동력을 갖다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바이든 행정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데도요.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게 충분히 강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갖다가 계속 제기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특히 지금 하원 의장이 되신 이 케빈 메카시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원구성이 끝마치기도 전에 중국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로 만들고 나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을 조사하겠다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지금 가장 먼저 어떤 조사를 벌이겠냐라고 얘기를 갖다 했냐면은요.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에게 이런 어떤 군사적인 지원, 경제적인 지원, 특히 군사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군사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어떤 군사 지원에 대해서 조사를 갖다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엄연히 미국의 영공을 넘어온 그것도 다른 나라도 아니고 중국의 비행체를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지금 벌써 서너 차례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다 그걸 육안으로 확인을 했고 그런 상황에서 격추를 갖다가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오스틴 국방장관이 발표를 함에 있어서도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려서 나는 격추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갖다 했어요. 그다음에 이 격추하는 장면을 미국 국민들이 다 육안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뭐 마치 탑건의 영화를 갖다 보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왔고 야 이거 정말 우리나라의 공군이 정말 대단하고다 통쾌하다 뭐 이런 반응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정치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었을 거예요. 이번에는 강력하게 대응을 갖다 했기 때문에요. 근데 공화당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침범을 갖다 해왔다라는 것은 결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정책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방증한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갖다 할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어떤 국내 정치적인 동력을 갖다 좀 이해한다면은 이번 격추 사건은 뭐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미중 경쟁을 조금 더 악화일로로 걷게 하는 어떤 그런 동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상황으로 인한 미중 각각의 입장 좀 들어봤고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도 미칠 영향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또 없지 않겠습니까?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었고 이게 원래 45분 예정이었는데 1시간 10분으로 늘어났다 그러고요. 이런 상황, 중국과의 상황으로 인해서 한국과 만남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약간의 뭐 메시지적인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까? 풍선 뭐 침투한 것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외교장관 회담이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은 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회담이 끝나고 나서 기자간담회를 하는데 미국 기자들이 풍선에 대한 질문을 주로 했거든요. 첫 질문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블링컨 장관이 박진 장관에게 이제 양해를 구하고 이제 대답을 하겠다고 했고 박진 장관은 충분히 양해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논의하기로 계획했던 사안들은 대부분 다 논의를 한 것 같고요. 뭐 중국에게 북한에 대해서 조금 영향력을 더 행사해라. 할 수 있으면서 왜 안 하냐. 그리고 대북 제재에 고삐가 좀 풀려 있는데 중국 너희들이 충분히 더 고삐를 갖다가 조일 수 있는데 왜 안 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어떤 내용이 논의됐다고 발표가 나왔는데 그런 내용들은 이 풍선 사건 때문에 중국을 겨냥해서 더 강한 메시지가 나온 것 같지는 않고 원래 그런 메시지를 발신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북한에 대해서도 뭐 확장 억제를 갖다 강화하겠다. 그다음에 불법 자금 그런 줄을 갖다가 조금 더 옥죄겠다. 뭐 이런 내용이 발표가 되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원래 논의하기로 계획되어 있던 어떤 그런 사안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건군절도 있고요. 여기에 따른 뭐 열병식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이번 그러니까 정찰 풍선과 관련해서는 뭐 특별한 언급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문제가 그러니까 이 사태가 북한에게는 어떤 뭐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예, 북한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예. 현 상황이 미중 관계, 그러니까 북한의 대미 대중 정책에서 특별한 실익이 없다라면은 침묵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만약 침묵을 깬다면은 친중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미중 북미 협상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중 전략적 경쟁은 심화됨으로써 북한은 계속해서 삼중고의 어려운 상황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제재를 받고 있고 코로나 상황이고 자연재해가 나타나서 식량이 부족한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현재 북한이 미국으로부터의 어떤 원조나 지원, 정책의 전환을 이끌어내기보다는 여전히 중국을 중심으로 돌파구를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러한 안보 위협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이 동북아 지역에서 한미일 지역안보협력체가 강화된다면은 중국으로부터 북한이 가지는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북한은 그러니까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만약 입장을 표명한다면은 네. 아마 중국 중심의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모습이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친중 메시지를 내게 된다면 우리가 한미일, 북중러 이렇게 한반도 뭐 신냉전이라고까지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더 부정적으로 악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뭐 그렇죠. 뭐 결국 그 미중 경쟁의 진영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 일본, 뭐 또 유럽 동맹들 자유주의 진영이 지금 뭉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중국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 뭐 북한 예. 이란과 같은 좀 현상 변경 시도 세력들 지금 뭉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어떤 진영 간의 대결 구도가 동북아에서 가장 지금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구도가 더 명확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중국과 러시아와 어떤 전략적으로 어떤 동반자 입장을 뭐 강화하려고 그런 어떤 전략적인 결단을 내린 것 같고요. 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지하는 발언을 갖다 계속했듯이 이번 사태가 어떻게 지금 전개될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지금 격추한 잔해물들을 검토를 갖다 하고 미국이 공식적인 입장을 갖다가 발표를 한다 그러면은 예. 중국도 아마 이제 강하게 또 뭐 그 대응을 갖다 할 것이고 그런 시점에서 북한이 중국을 지지하는 어떤 성명을 갖다가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놀랄 일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러시아를 갖다 지지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게 뭐 탄약과 포탄을 갖다가 지원하는 어떤 그런 행태를 갖다가 아주 노골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중국과도 마찬가지로 전략적인 유대를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측면에서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